아랫집 3천, 그 아랫집 3천, 피해가 연달아 6천이 터졌어요. 니키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입주민과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는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관리사무소의 대응 방안과 관리사무소가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수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입니다.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는 가장 먼저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해야 됩니다. 신고 접수를 하실 때 피해를 구체적으로 누수 범위, 위치를 경비 일지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즉시 현장 방문을 해서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이 터졌어요. 그럼 물이 줄줄줄 아래로 새죠.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확대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아파트는 그 아랫집으로 연달아서 피해가 커지죠. 오늘 상담 오신 분들도 송도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랫집 3천, 그 아랫집 3천, 피해가 연달아 6천이 터졌어요. 입주민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누수 문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누수가 공용 부분이냐 전용 부분이냐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 하자로 추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먼저 공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공용으로 추정되니까 관리사무소는 공용으로 추정해서 먼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누수 사건은 민법 758조에 따라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1차로 점유자, 2차로 소유자로 봅니다. 자, 점유자가 아파트에서는 보통은 임차인이 되죠. 따라서 영순위, 누구다? 공용책임, 입주자 대표 회의가 문제되고, 전용인 게 분명해요. 그럴 때는 1순위, 임차인, 그 다음에 임차인이 관리 의무 다 했다. 그럼 2순위, 소유자 순으로 책임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복도, 계단, 옥상 이런 건 모든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런 공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고 도면 등을 확인해서 이게 공용 설비냐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어서 이거는 전유 세대만 쓰는 건지 입주민들이 다 쓰는 건지 확인하시고, 관리비가 공통으로 공용으로 부과되는 영역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탑층 있죠. 펜트하우스는 탑층의 아랫집을 쓰고 옥상층을 쓰죠. 그래서 두 개 층을 쓰고 앞에 발코니를 자기 앞마당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이 옥상 부분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이게 전용의 하자인지 공용의 하자인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들어가면.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은 규약으로 그 발코니는 그냥 공용으로 보자 하고, 그 발코니에서 누수가 난 경우에는 아파트 공용, 그래서 아파트 비용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쟁을 좀 더 쉽게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가 가장 많이 보이는 행태가 책임을 회피해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공용 문제가 아니다. 자, 막무가내로 입주민 간의 문제다. 위아래집 문제니까 우리는 빠질게요 하고 문제를 떠넘기고
원인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이다 라고 그냥 단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공용인지 추정되니까 공용인지를 먼저 벗어날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 또 공용인지 전용인지 애매한 사안이네요. 이럴 때에는 좀 중재를 하셔서 들어가야 되는데 입주민간 분쟁하시라고 그냥 던지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그냥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파트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겠죠. 이런 행태들, 이런 실수들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의 피고로 휘말려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태도로 있으실 때는 이제 아랫집 원고가 피해자가 되겠죠. 그 원고분들이 윗집과 입주자 대표회의를 동시에 피고로 걸고 소송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가 방임해서 결국 소송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회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 문제를 의결을 결국 통과를 못 시키거나 절차를 진행을 안 해서 소송 대응을 지연하거나 못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1심을 결국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패소하고 관리단이 패소하고 2심 가서야 부랴부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경우가 아주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첫째,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 탐지업체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인지 전용인지 애매한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의 공용 책임이 추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먼저 그 책임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인지 전용인지까지는. 저희 니케에서는 전문 탐지업체들을 실력을 검증하고 저희가 자체 검증해서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입주민 간의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가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민 간의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리 규약이 있잖아요. 관리 규약에 누수 발생 시 처리 절차, 중재의 역할 등을 명시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지 않고 그냥 규약만 보고 관리사무소가 중재를 바로 개시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고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에 집어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규약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죠. 그런 법률 자문 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분쟁 예방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도록 자문 변호사를 고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한 중재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격화돼서 소송이 발생하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중재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대 의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자문 변호사를 정해주고 중재를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으로까지 안 가도 되겠죠. 관리사무소가 소송으로 들어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비용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니케의 입대의 자문 중재 시스템을 통해서 아파트 소송을 대비하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오래된 아파트다. 그럼 배관, 옥상, 외벽, 누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취약한 부분이죠. 교체하시거나 방수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옥상에 우레탄 시공을 다시 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보수를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필수적이니까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입주민들한테 대응 방법과 책임 소재를 알려주시고 알림판 있죠. 알림판에 그런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사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내에 분쟁 해결 사례가 있으면 긍정적인 분쟁 해결 사례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요새 아파트들 가면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이런 분쟁 해결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만 안내를 해요. 구청에서 그걸 그냥 나눠주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결한, 엄만이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거 공고를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누수 문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협력을 해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책임 회피보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와 소통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누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니케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